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까지 같이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탄핵 표결 하루를 앞두고 코스피 장중에 2,500선을 일시적으로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다만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 흐름이 더 가파르긴 했는데요. 이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양시장에서 매도 흐름을 이어내면서 코스피 안에서의 개인 비중은 50%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1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를 보이면서 역대 4번째 최장 순매수 기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대응과 관련해서 계속돼서 차별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자신감을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가져갔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5.6% 넘게 상승을 하면서 계엄 이전 수준까지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은 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유독 뜨거웠던 게임 관련주들을 사들였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여전히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정치 테마주 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여전히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날 짝에서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대거 나왔었고요.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해당 테마 안에서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함께 이 시장 안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섹터와 테마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함께 올랐던 종목들의 이 중간점을 찾아봤을 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영향력이 그나마는 제한적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안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이 비보존 제약이 38번째 국산 신약을 허가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아이큐어 또한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비보존 제약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묶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 엔터 미디어 쪽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디어유가 12%, 캐리소프트도 11%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게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긴 했습니다만 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날 증시에서 게임주 안으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는 게임 산업에 대한 나름 높은 고강도의 규제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게 된다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진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이 해당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내놓았던 POE2 이 신작 같은 경우도 머스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이날장에서 카카오게임즈가 18%의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계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TGA에서 2년 연속으로 올해 선수의 상을 받아내면서 게임 섹터 안에서의 다양한 모멘텀들이 이날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다만 펄어비스와 같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해당 섹터 안에서도 개별주 위주로의 대응이 필요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13일 금요일이었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오후 5시 탄핵 소추안 2차 표결 소식을 놓고 이날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연일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나왔고요. 창투사나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돼서 미리 선제적인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도 연일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과 시간
시간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개별 공시와 함께 이날장 마감 이후에 두 가지 종목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드래곤플라이와 AB프로 바이오 각자 공시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상장 일정들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여라고 불리는 MS솔루션이 오늘 상장이 됩니다. 코스피 상장을 하고요. 이 두산그룹 계열사 모토롤이 가지고 있는 방산 기업에서 이 분할을 해서 나온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가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선인데 시장 안에서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해당 종목의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벡트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데요. 전자 광고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모가는 3,900원에 잡혀 있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는 종목들은 모두 코스닥에 상장되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온코닉 테마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가장 큰 대여주로 하반기에 가장 큰 기대감을 받아왔던 종목이니만큼 올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상장되는 종목들 어떤 변동 흐름을 보일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기다렸던 탄핵 표결안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점이 다가왔죠. 일단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B들이나 IMF 그리고 OECD의 시선은 사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평균 2%대에서 1.8%까지 하향으로 조정을 해놓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 안에 있는 내수 부진의 장기화 그리고 이 수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내년 한 해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글로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내놓았던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2,600선까지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2,600선이면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 초 코스피가 보여줬던 그 위치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4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현재 57조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1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봐야 될 섹터들을 굳이 그 안에서 선별을 해보자면은 과대 낙폭돼 있는 산업군 안에서도 내년에 실적이 그나마 기대되는 산업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방산 쪽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은행이나 반도체 산업으로 추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반까지 내려와 있지만 내년에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만큼 어느 정도 수급 쪽으로의 안정화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가결 이후에도 보통 지수가 상승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놓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PCE 물가지표라던가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결정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한 주 추가적인 급등 흐름보다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증권가의 한 줄 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의 주요 일정과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나왔던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아이폰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폴더블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힌지 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내수와 소비 쪽에 집중을 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만큼 중국 안에서의 아이폰 회복, 이 수요 기대감도 최근 애플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서 전고점 대비해서는
대해서는 많이 이 주가가 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로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또 4%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430달러 선 위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주말 사이에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400달러 선에서 515달러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이 불런이 이어지게 된다면 65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저가형 모델과 관련된 외신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죠. 이제 확실시 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3만 달러 아래에서 보조금과 함께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안에서도 HL 만도와 같은 부품 쪽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와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되려 눌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코멘트들 잘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 애플과 테슬라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국내 시간으로 FOMC와 BOJ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FOMC에서는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BOJ에서는 금리 동결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시면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는 주말 사이에 털어내기는 했지만 강하게 반등해주기까지는 여전히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만의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조세였어도 움직임은 크지 않았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 홀로 0.12%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 0.2% 내림세였고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에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지난주 내내 부진했습니다. 무려 금요일장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렇다 보니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 지수가 1.8%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0.3% 강세, S&P 500 지수 0.6%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CEO의 발언입니다. 총매제가 있기 전까지는 나스닥이 아웃퍼폼하고 소형주와 다우가 언더퍼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총매제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FOMC 회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코멘트 하나 더 살펴볼까요? 1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연말 랠리 트렌드 안에서 여전히 강하다. 건강한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올해 말 목표치는 6,100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부진한 흐름, 나스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강하지 않았던 이런 부진한 흐름 가운데 연말 랠리가 살아있고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매수를 하면서 비중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파이퍼 샌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의 코멘트였습니다. S&P 500 목표치 6,100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올해 약 11거래일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50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 몇 가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강하게 오른 종목이 쨍한 초록색을 띠기 마련인데 금요일장에서는 그런 쨍한 초록색 몇 가지 없었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팔란티어 등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거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S&P 500의 11개 섹터를 살펴보면 기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섹터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일단 먼저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ETF 시장을 통해서 지난 한 주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섹터들 중에서는 반도체와 재량 소비재가 그나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섹터별로 ETF가 지금 여기 분류가 돼 있는데요. XLY가 재량 소비재가 되겠고요. SOXL 그리고 속스가 반도체 ETF가 되겠습니다. 다른 섹터의 ETF 대체로 다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소형주 차익 실현의 인버스 소형주 ETF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금리 상승세에 또 장기 국채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꼭지점에 천연가스와 원유 ETF가 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유가 크게 올랐었죠. 지난주 꽤 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ETF는 상승을 했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던 거는 이어갈지 인버스 ETF가 올랐던 것은 다시 반등을 해서 내려갈지 그 흐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렇다면 같이 준비를 해봐야겠죠. 일단 애플 금요일장에서는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기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박형, 얇은 아이폰, 그리고 내후년에는 폴더블 폰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전략이 시장에 먹혀 들어갈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체크를 보셔야겠고요. 브로드컴 금요일장에서 호실적 덕분에 정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과연 이번 주에도 시가총액 1조 달러대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금요일장에서 6%대의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시카모어 파트너스가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를 정말로 인수할 예정인가 봅니다. 자금 조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 큰 변동성을 보이기 마련이죠. 이번 주 어떤 변동성 보일지 체크해 보시죠. 세 가지 종목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될 종목들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금요일장에서 4%대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현지 시간 기준 18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15명 중에서 14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종가 대비 40%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142달러 수준인데요.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 아니면 서프라이즈로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와 팔란티어 4%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100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 23일 증시 개장 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전후로 큰 변동성 나올 수 있고요. 이후에는 패시브 ETF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모더나는 나스닥 100지수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3일 증시 개장 전에 반영이 되고요. 이런 부진한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살펴봐야겠죠. 연준이 과연 이번 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까요? 일단 현지 시간 오늘 16일에는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조업에 특히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이유는 최근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그간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과연 이 위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확장세로 전환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일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날이 1일 차고요. 이날 동시에 11월 소매 판매가 공개되는데 소비 지표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소비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11월 소매 판매 어떻게 나올지 함께 주목하셔야겠습니다. 18일에 FOMC 2일차에 접어들면서 기준금리 결정되고요. 경제 전망 보고서 그리고 점도표 함께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함께 예정이 돼 있죠. 빅데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번의 빅데이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이날 장 마감 후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의 일정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공개되고요.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 두 가지 공개가 됩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11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와 개인소득이 공개되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인데 FOMC 이후에 공개되는 만큼 지금 일단 시장은 다음 내년에 있을 FOMC를 준비하면서 이 지표를 바라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지켜볼 종목들 그리고 일정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죠. 사인이었습니다.